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첼시가 팰리스 원정에서 1대1로 비기면서 4경기 연속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과연 첼시와 팰리스와의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팰리스의 선발 라인업이고요. 3-4-3 체제로 나왔습니다. 먼저 찰로바는 첼시에서의 임대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 없었고 오른쪽 스토퍼 자리에는 리차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2명의 주전인 와튼과 휴즈가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레르마와 두쿠레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첼시는 센터백 자리에 토신도, 디사시도 아닌 이번에 1군으로 콜업된 아첸퐁이라는 어린 선수가 선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른발잡이 06년생 18살 센터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라인업은 기존의 마레스카가 사용하던 주전 라인업입니다. 오늘 첼시는 경기 내에서 풀백을 클래식하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빌드업 할 때 쿠크레야나 귀스토에게 위치 변화를 주면서 경기의 컨셉을 가져갔던 첼시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냥 좌우 넓게 벌리고 카이세도가 공을 받아주는 일반적인 빌드업으로 한번 풀어가 봤습니다. 반면에 크리스탈 팰리스는 뒤쪽에서 물러서 수비하는 게 기본이긴 했지만 첼시의 빌드업 속도가 느려지면 전방 3톱에 뒤쪽 미드필더 2명을 합쳐서 3-2 형태로 전방 압박을 들어갈 때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사르 쪽, 그러니까 팰리스의 오른쪽 라인에서 압박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리버풀도 지난 팰리스 원정에서 사르 쪽에서 압박을 풀어나가는 일이 많았고요. 어떻게 보면 사르의 늦은 압박 타이밍이 실마리를 계속해서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첼시는 첫 득점을 완성합니다. 사르의 애매한 압박, 그 덕분에 코릴이 사르를 끌어당기고 전방쪽으로 패스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르가 늦게 갔기 때문에 코릴의 패스 속도를 늦출 수 없었고요. 리차드는 뒤늦게 산초 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초는 여기서 리차드의 접근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이 올 때 그 공을 잡지 않고 아예 뒤로 흘리면서 돌아뜁니다. 이 판단이 정말 센스가 넘쳤죠. 리차드의 늦은 접근을 이해하고 있었고 뒤쪽 공간이 비어있다는 건 역시 미리 인지하고 있었던 산초입니다. 그리고 산초가 3명을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파머에게 패스. 산초가 역습 시에 결정적인 돌파, 치명적인 돌파 이런 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선수를 끌어당기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머가 여기서 클래스 있는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각도가 많지 않았는데 왼발로 마지막 패스를 하듯이 깔끔하게 밀어넣으면서 경기를 1-0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딱 저 장면 이후로는 첼시가 팰리스의 위험지역으로 짧게 썰어가면서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첼시의 빌드업 상태를 좀 보고 싶은데요. 일단 첼시는 오늘 공을 받아주는 선수가 카이세도 한 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세도 원볼란치에 파머 엔조가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였는데 팰리스가 이걸 대인 수비로 묶으니까 카이세도는 일단 공을 받기 힘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파머나 엔조 쪽으로 한 번에 주자니 그 거리가 너무 멀었고 이미 파머와 엔조에게도 선수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풀백이 한 명 안쪽으로 들어와서 중원에서 공 받아줄 선수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파머나 엔조가 조금 더 아래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카이세도와 같은 라인에 서준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첼시는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풋백 그리고 앞에 카이세도 이렇게 단순한 대형만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팰리스의 위험지역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첼시는 포백들이 공을 짧게 돌리다가 결국엔 뒤쪽으로 밀리게 되고 골키퍼나 센터백 라인에서 롱킥이 나올 때가 많았는데요. 그러면 롱킥을 이렇게 처리하고 나온 공에서 세컨볼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공중볼 경합, 지상볼 경합, 이런 세컨볼 싸움에서 첼시는 팰리스에게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첼시의 롱볼 투입 역시 큰 성과를 가져오진 못했죠. 반면에 팰리스는 전반 중반 이후부터 오른쪽 사이드백 무뇨주를 공격에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왼쪽 사이드백 미첼은 수비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느낌이라면 무뇨주는 빠르게 오버래핑 가면서 게히나 레르마 같은 선수의 반대전환 패스를 받아주면서 공격을 하는 역할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기서 공을 잡으면 단순하게 마테타나 에제 이런 선수들을 보고 안쪽으로 크로스 이런 공격 작업들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흐름대로 전반이 1-0으로 첼시의 리드로 종료됩니다. 물론 첼시가 리드를 가져가면서 전반을 종료한 건 좋았지만 불안한 리드였습니다. 또 팰리스가 선수비 후역습으로 전반 막판쯤엔 효율적인 공격을 하면서 첼시가 수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했고요. 산초의 그 장면을 제외하고는 예쁘게 만들어서 올라간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팰리스는 무뇨주를 활용한 패턴을 더 집중적으로 수행하는데요. 무뇨주가 거의 터치라인까지 넓게 벌려 있다가 레르마 같은 선수의 킥을 받아줍니다. 또 무뇨주는 윙어는 아니기 때문에 위쪽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 치고 공을 끌고 이런 거
없이 컷백이나 크로스로 공을 바로바로 소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공을 뺏겨서 역습당할 확률이 줄어들고 더 간결한 공격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에제 쪽으로 컷백을 주지만 에제가 아쉬운 슈팅을 합니다. 이렇게 무뇨주의 무한 오버래핑에 첼시 수비진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또 첼시가 시즌 초반보다는 전방 압박 체계나 시스템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팰리스는 그런 첼시의 전방 압박에 대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짧은 패스로 억지로 풀어나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첼시 선수들의 압박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 공을 못 풀겠다 싶으면 그냥 전방 쪽에 있는 마테타 같은 선수를 보고 롱킥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떨어진 공에서 싸움을 시작했죠. 이런 다이렉트한 플레이들이 첼시에게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머 쪽으로 공을 전개하면서 첼시가 공격을 나가려는 순간에 파머가 동시에 두 명에게 압박당하면서 공을 뺏겨버립니다. 이때 첼시 선수들은 공을 받기 위해서 넓은 간격으로 서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공을 뺏기는 건 매우 치명적인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 공을 챙긴 사르가 사이드 쪽 에제에게 공을 전개하고요. 에제가 반대쪽 뛰는 마테타에게 욕심내지 않고 밀어주면서 마테타가 빈 골문의 마무리. 경기는 1대1.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양팀의 추가 득점 없이 동점으로 종료됩니다. 일단 오늘 경기는 첫 번째 마레스카의 후방 빌드업 체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평소에는 쿠쿠레야를 공격 쪽에 올린다든지 기스토를 가운데 개입시켜서 카이세도와 함께 피벗을 형성하게 한다든지 빌드업할 때 변형 빌드업이 좀 있으면서 앞쪽으로 나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그냥 포백에 앞쪽에 카이세도 한 명 그리고 파머 엔조 역삼각형으로 쓰는 그런 형태가 어떤 의도로 나온 건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전반전에 상대의 위험 지역까지 편하게 진출하지 못하는 걸 느꼈다면 후방 빌드업 체계 변화를 주는 게 좋았을 텐데 후반전도 비슷한 체계로 빌드업을 하면서 아쉽게 보냈던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첼시의 리그 득점은 39골. 그런데 파머와 잭슨이 차지하는 득점은 22골입니다. 50%가 넘는 수치고요. 이 두 명이 득점을 헤매는 날에는 여전히 경기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파머가 첫 번째 득점을 하긴 했지만 잭슨에게도 결정적인 찬스가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잭슨이 이 2번의 큰 찬스를 유효 슈팅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번 시즌은 잭슨이 잘해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난세의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잭슨의 찬스 미스가 유독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첼시의 역습 속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요. 네투가 첼시에서는 가장 빠른 선수입니다. 열심히 뛰는 건 좋지만 네투의 수비 가담 횟수가 되게 많았고 이는 오히려 첼시의 역습이 시작될 때 네투의 위치가 너무 아래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가장 빠른 네투를 앞쪽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뒤쪽부터 시작하게 만들고 너무 먼 거리를 뛰게 함으로써 체력적으로 부담이 느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또 첼시가 여태까지는 리그 컨퍼런스 이렇게 반복하면서 컨퍼런스일 때는 비주전 선수들을 사용하면서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박싱데이에 들어가면서 4경기 연속 프리미어리그를 3일 간격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마레스카의 리그에서의 주전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그래서 콜파머 같은 핵심 선수의 체력적인 부담이 역습 속도에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츤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츤퐁이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정적인 실수는 거의 없다시피 했고 패스의 안정성이 디사시 같은 선수들보다는 훨씬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팰리스 말고 압박이 더 강한 팀과 상대해 봐야겠지만 오늘 경기만 봤을 때는 어린 선수치고는 상당히 노련하게 경기를 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어쨌든 첼시는 오늘 경기에서 내용과 관계없이 승리를 거두는 게 중요했었는데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라는 아주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쉬운 경기들에서 승점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과연 첼시는 언제쯤 반전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